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답답한 출근길 위에 계실 촌철님들 많으실 텐데요. 네. 서울 서부간선도로 위에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속이 터지실 소식입니다. 아, 지하차도 그 물 차오르는 거?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서부 간선지하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성산대교에서 일찍 방향으로 2개 차로가 침수됐습니다. 이후 차량 통행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물은 오후 들어 좀 빠지는 듯 했지만 다시 차올랐습니다. 침수 사실을 몰랐던 운전자들이 차를 돌리면서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10분 만에 갈 거를 한 3, 40분 더 걸리니까 오늘 큰일 났네. 아니 이게 얼마 전에 개통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월 1일에 개통을 했으니까 3개월밖에 안 된 완전 새 시설인데 근데 어떻게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하 도로 같은 데는 보통 지하수나 빗물이 모이는 집수정을 설치를 하고요. 그 집수정에다가 배수 펌프를 대서 물을 밖으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나면서 설계 용량에 한참 못 미치는 어제 오전에 한 20mm 정도 비가 왔는데 침수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복구 작업에도 이제 상당히 애를 먹어가지고 원래는 어제 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벽 2시면 작업 끝나고 재개통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계속 늦어져가지고 오늘 아침 6시가 돼서야 이제 양방향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 일단 해놓기는 했는데 복구 작업이 완전히 지금 끝난 상태는 아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보수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 관계자 입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는 겨우 이 정도 비가 왔다고 해서 넘쳤다는 거는 평상시부터 뭔가 자동 배출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결국 서부 간선 지하도로가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도로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행료 받죠 이게? 통행료 굉장히 비쌉니다. 이 10km 거리에 2,500원이니까. 아니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는 이번만 문제가 된 게 이 건만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인데 네. 지난 석 달 사이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거는 이제 터널 끼임 사고입니다. 끼임? 차가 터널 중간에 끼는 거죠. 천장에 닿아버린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지금 이게 뭐냐면 서부 간선 지하도로가 제한 높이가 3m밖에 안 됩니다. 이 터널 높이가 3m밖에 안 된다고요? 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보통은 이제 다른 터널이나 육교 같은 게 4.3m 높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참 낮으니까 이 괜찮은 줄 알고 들어왔던 그 높은 트럭이나 버스들 터널 중간에 끼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천장에 있는 뭐 전등 같은 시설물들을 부수면서 가는 그런 일들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호. 9월에 개통된 이후에 2달 동안 조사를 했더니 관련 사고만 무려 19건. 끼임 사고만? 끼임 사고나 이제 잘못 진입한 사고들 이런 것만 해서 19건이고 사흘에 한 번꼴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편도 2차선의 좁은 도로다 보니까 길이는 10km나 되고 차량 통행은 많고 그런데 중간에 끼임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갇혀버리게. 엄청난 갇혀버리는 저도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1월 초에 저도 이제 여기를 들어갔다가 네. 이 끼임 사고를 만나가지고 통과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중간에 사고 지점을 지나치면서 보니까 레카 차량이 출동하긴 했는데 이게 차가 위아래로 껴 있으니까 들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치를 못 해가지고 서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계속 이제 늦어지는. 오호. 통행료는 2,500원인데 시간은 한참 오래 걸리고 기분은 다 잡치고 이제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천장 높이가 낮은 건 땅 파는데 비용 아낀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게 생각이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하 서부간선도로는 민자로 건설이 된 도로입니다. 민간 회사가 돈을 투자를 하고 나중에 통행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처음에 공사비를 적게 들이면 들일수록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걷어들이는 돈이 적어지죠. 단면을 최대한 줄여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3m 도로로 이제 만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건데 서울시에서 설명할 때는 이랬습니다. 이제 사전에 그 통행량 조사를 해봤더니 대형 차량 이용 비율이 한 3-4% 정도로 이제 낮게 예측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그걸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건데. 근데 잠깐만요. 이 지하 그 도로는 소형차만 가게 지금 돼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제 낮은
층고가 낮은 트럭들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3m만 안 되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낮은 차량들은 지나가기 수월한데 가끔 이제 자기 차 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차량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버스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끼일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 하니까 별 의식 안 하고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용 비율이 낮아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100%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하행선 터널 입구에는 안내 시설이 한 86개 정도, 3m밖에 안 되니까 진입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안내 시설을 붙여놓고 상행선에서는 1km 앞에서부터 한 91개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게 서울시의 설명인데 정확한 자기 차 높이를 모르는 경우 혹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용없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3m 제한이라는 게 터널 입구에 뭔가 붙어 있어 갖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하는 순간에 이미 그러니까 차를 되돌릴 수 없는. 그렇죠.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1km 앞에서부터 붙여놨다고 하지만 언뜻 지나가게 되면 놓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민자 SOC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고려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